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상원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 재판 종결 전에 증인을 부르자니 그 정치적인 피해가 두렵고 또 증인을 안 부르자니 공정한 재판을 못했다는 국민들로부터의 꾸정이 두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5%가 증인을 불러라 하는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로 화이트하우스의 변호팀이 변론을 끝냈는데 이제 남은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인을 부를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둘째는 토의를 종결하고 재판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증인 소환 절차가 빠르면 금요일에 실시가 되는데 지금 공화당 상원 총무의 계산으로는 증인 출두를 막을 만한 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 측으로 넘어갈 상원 의원이 4명 이상 될 것이다 하는 계산입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있으니까 내부적인 설득 작업이 지금 절박하게 벌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젯밤 현재로는 증인 소환을 막을 만한 표가 공화당에 확실하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종 투표에 필요한 탄핵 가결표, 즉 67표는 나오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4표가 문제이지만은 67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증인 소환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종 단계의 말썽은 존 볼턴 전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원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 최종 단계의 현황은 어떤지, 또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 해결책은 각각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변호팀이 어제 기대보다 훨씬 일찍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게 신속하게 Final Vote를 실시해서 탄핵 재판을 끝내달라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길게 끌어봤자 별로 이로울 게 없는 싸움이고, 또 동시에 최종 표결에 필요한 표는 이미 갖고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신속한 종결의 주장은 여러 개입니다. 우선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부자가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걸 대통령이 알아보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만일 이런 소란 속에서 탄핵이 실시된다면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이고, 또 어차피 이 탄핵 정국은 당파적이고 당리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다 하는 주장이고, 또 네 번째는 실제로 이 탄핵절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선거,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선거를 아주 망치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의 구성은 국민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또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든가 대화를 들은 증인이 없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변호인 팀은 곁들여서 존 볼턴의 증언은 수용 불가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는데, 트럼프 최측근의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위법을 했다고 이미 책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상원 의사당에서 이것을 확인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5%의 국민들이 증언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주장이고, 세 번째로 트럼프를 그 자리에 놔두면은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가 증언을 막기에 충분한 표가 아직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유타주의 밋 람니 상원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미 증인 소환의 찬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 그리고 알칸사의 리사 마커스키 상원의원 등이 증인 소환에 찬성해서 합류를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51표를 확보하게 되면은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소환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 존 볼튼이 증언대에 서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튼의 증언 시에 그 파급 효과가 무섭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있어 라고 비서실장이라든가 국무장관들에게 손깍지를 하면 상원이 그를 부르지 않을 수도 없게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튼의 신뢰도 문제인데 트럼프는 그가 라이어다, 책을 팔아먹으려는 수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경심을 전 국민들로 받고 있는 존 켈리 장군, 전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나는 볼튼을 신뢰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공화당 상원이 그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그 조치가 보수계 주에서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원 재선이 어려운 주들 또 스윙 스테이트 이런 데서는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의 단 몇만 표가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표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화이트하우스의 변론은 끝이 났고 증인 볼튼을 세우자니 위험하고 안 세우자니 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우선 증인 소환을 막는 데 필요한 표가 지금 상원 공화당에 없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화이트하우스의 변호팀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볼튼의 증언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 표결을 신속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상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수요일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원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검사역과 변호인 측에 대한 질의가 시작이 되는데 한 8시간 동안 계속이 되고 민주당 공화당이 번갈아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1980년대 상원 룰에 따르면은 상원 의원들의 질문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발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오늘과 비슷한 절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빌 클린턴 탄핵 재판 시에는 100개 이상의 질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서면 질문은 대법원장이 크게 읽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요일 증인 소환에 대한 토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각각 2시간씩 토의를 하게 되는데 최종 표결을 연기하고 증인 소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토의가 됩니다. 그리고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증인도 각각 개별 증인에 대한 표결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하다고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대법원장은 증인을 소환해야 되고 먼저는 비공개로 증인들의 증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상원의원들이 이 증언을 의사당에서 공개적으로 들어야 할지 여부를 이제 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비디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서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원에서 과반수 51표가 나와서 증인 소환을 한다 하고 결정을 한 경우에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 51표가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금 47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반란표 4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 2명은 거의 확실하게 증인 소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만류하는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서도 또 다른 드라마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3일 내주 월요일 아이오와 코커스 예선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4일 화요일 State of the Union이 실시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 날인데 당초에는 트럼프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 떳떳하게 나와서 국정연설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존 볼튼 사건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간 현재로는 아직 아무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우한을 떠난 전세기가 오늘 미국 영토에 들어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빌린 해당 전세기는 알래스카에서 재급유를 마친 뒤 서던 캘리포니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비행을 마친 뒤 해당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이들이 머물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세기 이용자는 최대 2주 동안 시설에 머물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남서부 티베트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현재 사망자 수는 132명, 확진자 수는 6,07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검시관들은 헬기 추락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9구 중 브라이언트의 시신을 지문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트 외에 아라 조바얀 조동사와 존 알토벨리 야구감독, 세라 체스터 등 3명의 시신도 확인됐습니다. 브라이언트의 딸 지아나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의 시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4일간 변론을 1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상원은 당초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에 각 사흘 총 24시간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속 부결 방침을 밝혀왔던 변호인단은 할당된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절반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팻 시볼런이 백악관 법률고문은 어제 변론 마지막 날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국민은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탄핵안을 기각하고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은 오늘과 내일 각 8시간씩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31일 4시간에 걸쳐 증인 소환 여부 등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선 탄핵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백악관 회고록 내용 및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을 향해 정신나간 속임수, 미친 마녀사냥, 비정상적인 당파전에 사로잡혀 있다고 맹비난하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참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 와일우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선거 유세에서 의회 민주당원들에 의해 넌더리를 느끼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유세는 제프 밴드루 뉴저지 하원의원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커맨더 에드 오르리카가 어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인디아나주 내 94번 고속도로에서 사이렌과 비상등을 켜고 달리다가 인디아나 주경찰의 검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 샌더벌 주 상원의원이 어제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2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연방수사기관은 관련자 등과 그의 여죄를 더 조사하고 있는데 FBI는 그와 뇌물 제공자와의 대화를 도청했었습니다. 다카 수혜 자격자가 이민국 경찰을 제소했습니다. 24살 호세 구티에라즈는 다카 수혜 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국 경찰에게 체포돼 장기간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카 이슈가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수혜 자격자는 정상적인 신분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4도, 내일도 흐리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 금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소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 계속해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0도입니다.